제가 이란 전쟁의 최대 승자가 이란이라고 말하면 놀라시겠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랍니다. 아마 어떻게 이란이 승자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테헤란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이제 미국은 보복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란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란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지도자들도 이란을 어떻게 패배시킬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란과의 협상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세계적 군사 전략 전문가인 시카고 대학교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이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 차이는 국제 정치에서 드문 현상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계 권력의 중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월 28일 이전에는 국제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이 미국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5분의 1,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공급 경로를 대체할 만한 실질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이란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분쟁의 10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단 하나의 군사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며 미국 정부는 이란의 미사일 비축량이 60%를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등 지역 대리 세력을 계속 지원하며 호르무즈 해협도 확고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미국인의 61%가 이란 전쟁이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이렇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실수였다고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인정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란에 대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단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교정책 실패 중 하나로 굳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처럼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동차 할부금을 못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기록적인 42.6%의 차량 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구매자들이 월 할부금을 감당하기 위해 84개월 할부를 선택했습니다. 갤럽의 이 여론조사를 보세요. 이제 55%가 넘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쁩니다. 미국의 2026년 1분기 GDP 성장률은 겨우 2%에 그쳤으며 이는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예상한 5%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1년 전보다 5% 상승해 거의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4달러 30센트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1946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80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백악관 소셜미디어 팀이 매일 밈을 올리며 미국이 매일 승리만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싶어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미국이 이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회복을 위한 장기 군사작전을 감수하거나 미국 통제가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국제 질서는 이란을 세계 권력의 4번째 중심지로 재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태를 확대하기로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또 다른 공습을 재개한다면 결국 패배로 끝날 또 하나의 끝없는 중동 전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로버트 페이프 교수의 현명한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속으로만 하던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란이 전 세계 석유의 약 20%를 통제하고 러시아가 약 11%를 통제하며 중국이 그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방에 전 세계 석유의 30%를 차단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 파국적인 결과를 인식하는데 복잡한 분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힘이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석유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신호를 방금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며칠 전 아랍에미리트는 거의 60년 동안 속해 있던 오펙에서 탈퇴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펙에서 세 번째로 큰 생산국이었고 전체 생산량의 약 12%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과 그로 인한 경제적 압박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오펙의 쿼터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랍에미리트는 복자 노선으로 분명히 방향을 틀고 있으며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석유 공급 증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이익을 얻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불과 2주 전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은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만나 두 나라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투자 흐름을 확대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24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며 오펙 정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이 신경 쓰는 것은 단 한 가지.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열된 석유 시장은 중국에 딱 그런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더 많은 석유 공급이 글로벌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높은 에너지 비용에 시달려온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 석유 생산 업체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두 대형 석유 생산업체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높은 유가에 의존합니다.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을 쏟아내면 그들의 마진이 직접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독립적 움직임으로 아랍에미리트는 다양한 통화로 석유를 판매할 수 있고 중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페트로 유엔의 탄생과 이란이 왜 즉시 호르무즈 해협 결제에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통화로 중국 위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후 영상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위안의 세계무역 위상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주에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는 전 세계 펀드들이 중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중국 채권 시장에 투자할 때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슬로베니아는 판다본드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첫 국채 발행을 막 시작했으며 독일의 도이체방크도 독일 시장에 55억 위안이 넘는 판다본드를 발행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2026년 중국 내 판다본드 발행 규모는 90% 이상 급증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이번 분쟁을 통해 전쟁 시작 전보다 더 강한 위치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란은 이제 글로벌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맛보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력과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제가 이란과 미국이 점점 더 긴장 고조의 함정에 빠지고 더 큰 군사적 충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강조하듯이 트럼프는 유가 상승에 대한 반발을 억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에는 더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한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제 계획은 취임 후 12개월 이내 에너지 가격을 절반 이하로 혹은 그 이상으로 낮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본 적 없는 경제적 부흥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처음에 우리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 이하로 내려가면 전기요금, 식료품, 항공료, 주거비 등 모든 가격이 떨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이 이번 선거 연설에서 멀어진 점이 아쉽습니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새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으니 네 번째 글로벌 강국이 등장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영상의 투자 부분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글로벌 분쟁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강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규모 인프라 확장과 군사 생산 증가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고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긴장감은 국가를 실제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재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철강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매년 약 20억 톤의 철강을 생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릅니다. 철강 1톤마다 원료탄이 필수입니다.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니라 필수 화학 원료이기 때문으로 없으면 현대적 철강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즉, 선박, 항공기, 신흥시장 곳곳에 건설되는 인프라.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원료탄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자원으로 분류했습니다. 동시에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자국 경제 내에서 이를 전략적 자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제한적이고 투자는 뒤처지고 있으며 전 세계는 조용히 구조적인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고 제철용 석탄은 현재 톤당 약 240달러에 거래됩니다. 이는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시장이 점점 더 빠듯해진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포지리소스가 등장합니다. 캐나다 증권거래소에서는 FRG, OTC에서는 FRGGF로 거래되는 포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팀은 과거에 총합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전에도 주요 자원 발견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대표 자상인 콜롬비아 라 에스트렐라 프로젝트는 인허가를 완료하고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타이밍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이 경색될 때 중요한 것은 서류상에만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준비가 된 프로젝트입니다. 콜롬비아 자체도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의 최대 교역국이며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제강용 석탄 공급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유럽, 미주, 방위산업 공급망 등 철강 수요가 늘어난 지역에 석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석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산업 강국을 가능하게 하는 자재에 대한 통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급망, 국가 안보, 에너지 전환 논의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여전히 중공업에 기반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기반들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철강 수요가 계속될지가 아니라 공급이 이를 따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포지리소스 등 기업들은 이 격차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글로벌 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과 여러분이 직접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해 두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놀라운 응원에 감사드리며 곧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